안녕하세요. 2026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강의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이제 객체지향 분석 및 설계 실무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앞에서 했던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그 AI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이제 업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에 클래스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네임이라는 게 교수의 네임이냐, 학생의 네임이냐, 직원의 네임이냐라는 거를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클래스라는 개념이 도입된 거고요. 같은 클래스에 있는데, 그러니까 교수가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데이터 다루려면 이거는 객체를 이용해서 다룬다. 그렇죠? 여러분 저한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개발할 프로그램을 다뤄야 하는 데이터가 이게 어떤 클래스에 있는 거냐. 클래스를 부여해야 되고요. 이거를 부여하게 되면 되게 편하죠. 네임이면 다 교수나 학생이나 직원이나 다 네임으로 쓰면 되잖아요. 이게 클래스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 교수는 프로페서 좀 네임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또 하나, 같은 클래스에 있는 네임이, 그러니까 학생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객체로 다르죠. 그러니까 클래스하고 객체는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시스템 분석 설계에서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발할 프로그램이 다뤄야 하는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로 어떤 객체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먼저 정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개발할 소프트웨어가 다루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제한의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조사, 그러면 제조사는 10군데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 10군데를 갖다가 이넘이나 이런 걸로 제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이넘이나 클래스로 분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놔야 어떻게 되죠? 그 제조사를 갖다가 개발자가 맘대로 막 지 맘대로 설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새로 개발하러 온 사람이 제조사가 제조사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뭐만 확인하면 되죠. 이름이나 클래스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개발자가 들어왔을 때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필요한 변수, 그 변수에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시스템 분석 및 설계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이것이 바로 PM이 개발자들한테 지시해야 될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오늘은 이거 말고, 요것이 이제 앞에서 다뤘던 것들이고요. 요거 말고 하나를 더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위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영화에 대한 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죠? 영화니까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 타이틀이 있고, 영화의 장르가 있고, 영화를 상영한 시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떤 클래스에 속해요? 영화 클래스에 속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무비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타이틀, 장르, 상영하는 날짜 이런 걸 넣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다른 것들도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영화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으면 여기다 포함을 시키면 되죠. 중요한 거는 뭐죠? 이 타이틀은 어떤 클래스를 가지는 거죠? 무비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타이틀입니다. 다른 것도 타이틀이 있을 수가 있죠. 영어가 아니고 단막극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프로에 커지면
영화 말고 단막극, 뭐 예를 들면 뭐 미니 시리즈, 거기도 타이틀이 있는 거죠. 그럼 미니 시리즈 해가지고 그 미니 시리즈 클래스 안에 타이틀이 있는 거죠. 그럼 같은 타이틀이지만 뭐가 다른 거죠? 이건 무비고 이건 미니 시리즈인 거죠. 다른 거죠? 됐어요. 요거 이해됐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요, 프로를 개발할 때 이 변수에 어떤 클래스, 변수가 여러 개 있다면, 같은 클래스에 있는 변수가 여러 개 있다면 객체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자, 봅시다. 근데 이제 영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배우들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생겨요.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배우를 관리해야 돼. 그럼 가만히 볼까요? 배우는 뭐가 있죠? 배우도 뭐 배우 이름이 있겠죠. 뭐 데뷔작이 있고, 대표작이 있고,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배우도 내가 무비라는 클래스 하다 보니까 무비라는 데 나오는 배우라는 게 있는데, 이 배우도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이것도 또 보니까 뭐 그 나름대로 또 이름도 있고, 데뷔 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배우는 무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민시대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죠? 연속곡에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비에서도 액터라는 배우라는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이 배우라는 이 데이터는 민시대도 필요하고요. 연속곡에도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내가 다뤄야 하는 데이터가 어떤 수동을 가지는지를 명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비를 할 때, 무비에서 내가 지금 무비를 다루고 있지만 액터를 써야 되겠니? 액터도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뭐 액터의 이름, 데뷔 연도 여러 가지가 있어. 성별 뭐 쭉 있으니까. 그럼 그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쭉 명시를 해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그거는 액터라는 클래스를 별도로 만듭니다. 별도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네임, 데뷔 연도 이런 것들은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 거예요? 액터라는 클래스에 속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별도로 분리된 액터라는 클래스는요, 무비에서도 여기 무비에서도 액터용을 가지는 액터라는 변수를 선언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기 여러 명 있으면 배우로 쓰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지만, 단막극일 경우에, 미니시리즈일 경우에도 액터는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액터라는 것은 무비에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 이거를 뭐에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프로를 개발하러 와서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하면서 뭐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내가 무비라는 걸 만들어야 돼. 하지만 미니 시리즈도 있고 단막극도 있어. 그럼 거기에 속하는 무비에도 타이틀이 있고 미니 시리즈도 타이틀이 있고 그래서 단막극도 타이틀이 있어. 타이틀은 그러니까 클래스를 줘가지고 분리시키면 돼. 그런데 액터라는 거를 무비에도 미니 시리즈에도 다 액터가 있어. 배우가 있어. 그럼 배우는 또 그 자체로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클래스인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액터 안에 보면 이 안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안에도 이름도 있고 성별도 있고 데뷔작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갖다가 이 무비 안에 이렇게 안에다가 액터의 이름, 액터의 이걸 명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액터는 무비에만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니시리즈에서 액터는 어떻게 또 선언해야 돼요? 그 안에서 또 액터의 이름을 또 선언해야 돼요? 그래도 돼요. 하지만 올바르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액터를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무비에서도 액터라는 클래스를 쓰고요. 미니시리즈에서도 액터라는 걸 쓰고요. 단막극에서도 액터라는 걸 쓰도록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프로그램이 쌈박해지겠죠. 그죠? 만약에 하다가 보니 액터에다가
나이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하고 싶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다가 age라는 걸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무비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자, 이 무비를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이거는 프레임워크니까, 이거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갖고 이렇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쭉 있죠. 여기서 보면, 여기에 보면 액터에다가 네임이라는 게 추가된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바뀌나 안 바뀌나요? 안 바뀌죠. 잘 보세요. 자, 여러분. 하이라이트예요. 이걸 우리가 객체지향에서 위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잘 보세요. 무비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용하는 업무용 프로그램을 수백 개 짜죠. 수백 개 짜는 거예요. 짜는데 하다 보니 무비에 액터라는 게 있다. 액터를 그러면 내가 무비에 속하는 걸로 할 거냐? 액터를 별도로 클래스 선언한 다음에 여기 불렀을 거냐? 무슨 기준으로 한다고요? 이 액터가 다른 데서도 액터를 쓴다는 것을 쓴지 안 쓴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비를 하지만 미니시디도 있고 단막극도 있어. 거기도 액터라는 게 들어가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액터를 별도의 클래스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액터형을 가지는 액터라는 변수를 무비에서 선언해서 쓰도록 만들게 되면 이 액터는 여기에 속하지만 딴 데서도 갖다 쓸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중복 선언하는 게 없어지죠. 하나 더. 이거 만들 때는 액터에 이름만 썼었는데 나이라는 게 추가된다고 쳐봐요. 나이가 추가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액터 네임, 액터 에이지라는 걸, 액터 네임만 썼다면 여기다 에이지라는 걸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에이지라는 걸 쓰게 되면 이게 바뀌니까 이게 다 바뀌어야 되죠. 이거를 사용하는 이 수백 개의 업무용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다 영향을 받죠. 그렇지만 이거를 갖다가 위임을 시켜놓고 나면 여기에다가 여기 에이지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요.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무비를 사용하잖아요. 무비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이게 안 바뀌죠.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굉장히 오늘 하나의 엄청난 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제 클래스하고 객체는 어떻게 언제 쓰는지 그런 거 설명했죠? 자, 이번에는 클래스를 포함하는 그걸 위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언제 발생하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시면 안 되고, 액터라는 클래스는 내가 만든 무비 외에도 딴 데서도 액터라는 클래스 쓰겠구나라는 거를 파악했다면 액터를 어떻게 돼요? 별도의 클래스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프로그램을 멋있게 만들고요. 그렇게 만들고 나면 액터가 바뀐다고 해서 이 무비를 사용하는 이 업무용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뭐 바뀐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이 무비를 사용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내가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다 컴파일 해버리면 되니까. 오늘은 위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위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지금 클래스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셨다면, 어떤 특정한 데이터들의 모임을 클래스 선언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 무비에 나오는 배우들 같은 것들도, 배우도 배우 자체에 속하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클래스 만들어 놓고, 난 여기서 그냥 그거 갖다 쓰면 되겠구나. 그럼 나는 무비에서 그 액터를 갖다 위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오늘 요 위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요걸 갖고서는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기타에다가 다음 시간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한 거 너무 중요하죠?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 무비 클래스에다가 액터 네임, 액터 에이지라는 걸 넣는 것보다 이걸 이렇게 액터에 네임과 에이지를 넣어서 분리시키는 게 프로그램 짤 때 훨씬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점이 좋은 거냐면요. 일단
한번 살아내는 것들을 무비에서도 민시대에서도 다 같이 갖다 쓸 수 있다는 점이 좋고요. 또 하나, 무비를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여기다가 액터 에이지를 여기다 추가를 했을 경우에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런 점이 좋고요. 이해했죠? 요 다음 시간에 이거 설명할 거니까 오늘은 요 위임에 대한 것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PM이나 컨설턴트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야 개발자가 들어와서 이쪽 업무를 짜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어야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이 복잡한 세상을 감당하는 소프트웨어가 진짜 제대로 개발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